안녕하세요. 솔라나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세계 글로벌 다양한 정부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코인의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점점 건전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각 나라의 정부들도 규제를 위한 관련 법원과 세금제도 확립으로 암호화폐와의 공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EU에서는 주도적으로 포코인을 금지하자고 이야기도 나오고, 일론 머스크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테슬라 결제를 번복하기도 했었죠.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이 많은 EU의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규제 프레임 속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규제 프레임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EU가 왜 이렇게 환경에 집착하는지 알아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의 에너지 및 탄소 보고서를 비교 확인하며 환경에 얼마나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EU는 최근 3월에도 포코인을 단두대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금지될 리가 없지만, 당시에 생각보다 꽤 많은 인원이 포코인의 금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U가 이렇게 환경에 집착하는 것은 2019년 EU 집행위원회의 그린딜 발표 때문입니다. 그린딜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그린딜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탄소 국경세 도입 의지를 밝혔는데, 포코인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기사를 하나 더 참조하면 이번 EU 포 규제 회의에서 작업증명 방식 코인의 금지는 면했지만 EU의 환경적 수사학은 여전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는 것을 자꾸 언론을 통해 언급하는데,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에너지 대 에너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의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안에 대해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태클 걸 만한 요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고, 까라면 까야 하는 것처럼 규제 프레임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에너지 보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간 총 비트코인 에너지 발생률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며, 1년 탄소량은 체코의 1년 탄소 배출량과 맞먹고, 비트코인의 1년 에너지 소비량은 태국 전력 소비와 같습니다. 단일 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비자 거래 260만, 유튜브 시청 19만 5천 시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전기 에너지는 72일 동안 평균 미국 가정의 전력 소비량에 해당하죠. 비트코인이 환경에게 주는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소비 그 자체보다 대부분의 채굴 시설이 화석 연료로 구동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중국의 채굴 산업 제재 이후 비트코인 채굴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41.6%에서 25.1%로 감소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41.6%에서 25.1%로 감소했습니다. 원래 중국에선 여름철 우기, 수력발전으로 채굴했는데, 채굴 제재 이후 미국 및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여 수력발전 친환경 채굴이 줄어들고, 석탄 또는 가스 기반 전기 채굴이 높아지면서 탄소 집약도가 6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 에너지 사용 보고서를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래도 네덜란드 및 벨라루스 국가급 탄소 전기 에너지 발생률과 맞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솔라나는 어떨까요? 솔라나는 4세대 후속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만큼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은 다 건너뛰고, 전기 탄소 집약도의 세계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국가 단위 전기 에너지, 탄소 배출에 비해 솔라나는 작은 이웃 규모의 미국 평균 1178가구의 배출량 정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솔라나의 트랜잭션당 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2월에 비해 71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더리움은
7억을 넘고 비트코인은 70억을 넘는 것을 보면 솔라나의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서치할 때마다 1080이 소비되는데 솔라나는 2700이니 구글 검색 2회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라는 겁니다. 솔라나와 비교해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탄소, 전기 에너지 발생이 과다해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더리움도 단점으로 부각된 과도한 가스비나 잦은 과부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이처럼 포스,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있죠. 남은 것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포우에서 포스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며 채굴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친환경 방식으로 채굴을 할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솔라나가 다른 두 모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비해서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 EU의 규제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두 모델도 환경 규제 프레임을 맞추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이 진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까? 아닐까? 이런 것은 배제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들이 원하는 환경 프레임에 맞춰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속히 시장이 상승장으로 도래하고 솔라나가 무럭무럭 크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